이 만화 기억나시죠? 벨기에의 만화 잡지에 연재돼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에 1963년부터 88년까지 단행본이 출간됐고요. 1963년에부터 시작된 캐릭터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송이 이 캐릭터를 변장한 거 보셨죠? 그게 사실 박송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거라니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는 1983년 KBS가 방송하게 되면서 인기를 끌었죠.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스머프는 과연 뭘까요? 사람일까요? 요정일까요? 뭐 정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들만이 그 스머프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논란이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충격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글쎄 알고 보니까 이 스머프라는 것은요, 어떠한 음모가 있냐면 공산주의적 이상향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음모론이에요. 이 음모론이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이 만화를 통해서 그 공산주의 이념을 어린아이들에게, 서구의 어린아이들에게 심어 넣고 논 후에 러시아가 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전체 공산주의 개념, 그 거부감을 줄이려고 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고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일단 여러분 스머프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죠?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노동자의 복장을 생각하게 되는 화이트와 블루 컬러. 그들이 노동자인가요? 음모론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스머프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스머프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분배하고 있다는 거야. 공산주의인가요? 자, 게다가 스머프 사회에는 미움받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이와 허영이에요. 탐욕은 욕심 많은 자본가를 그린 거고요. 허영은 호모를 상징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원래 그 약간 공산주의에서 싫어하는 게 돈 밝히는 캐릭터, 그리고 호모 캐릭터를 싫어한다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는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캐릭터로 대장장이를 뽑고 있어요. 즉,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턱수염을 가진 이 스머프 기억나시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뭐 가장 그 약간 나이가 있는 그런 스머프인 게 사실인데, 이게 알고 보면 스탈린을 상징한대요. 조금 오버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스머프 만화에다가 그렇게까지 넣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가가멜은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사실 가가멜이잖아요. 맞아요. 가가멜이 있죠. 이 가가멜 캐릭터를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면 가가멜은 항상 이 스머프들을 막 잡으러 다녀요. 왜냐면 스머프를 녹여가지고 황금을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만 밝히는 유태인을 상징한다는 이론이 있고요. 가가멜 옆에서 따라다니는 이 애완동물, 이 아즈라엘 같은 경우는 게으른 캐릭터. 그래서 게으른 미국인을, 특히 미국의 정치인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부유한 유태인이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정치 형식을 바로 여기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음모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스머프를 보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배운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 자랐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공산주의에 물든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억지 아닌가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건 음모론으로만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자,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충격적인 캐릭터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자자자자, 요런 정도 배경 나오면 어떤 게 나올지 아시죠? 이게 곰돌이 푸라고 하지만 실제 영어 이름으로는 위니 더 푸. 자, 제가 요렇게 또 요렇게 또 배경 없는 걸로 준비했지요. 자, 영어 보시면 위니 더 푸라는 캐릭터예요. 이건 1926년에 발표된 영국의 동화 캐릭터입니다. 뭐 이리 오래됐대요. 동화의 주인공 위니 더 푸는 곰인형의 이름이죠. 근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사실 성별 논란이 있습니다.
원작에서 푸는 수컷으로 묘사가 됐어요.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도 남성 성우가 푸의 목소리를 맡아서 수컷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2015년 폴란드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푸를 잘 보시면요, 하의를 입고 오지 않아요. 게다가 그의 생식기가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건 수컷이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엔 영국 BBC 방송에서 사실 푸는 암컷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1차 대전 중이던 1914년에 수의사였던 콜번이라는 사람이 그 캐나다 근처에서 그 아기곰을 한 마리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곰을 $20 주고 사게 돼요. 실제 이야기래요, 요게. 그래서 요 아기곰을 데려왔는데 이게 얘가 이제 고향을 캐나다에서 세계대전 때문에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고향의 이름이 위니펙이었대요. 그래서 고향 이름을 따서 위니라고 얘를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니가 처음에는 군부대까지 따라 들어와서 막 진짜 부대에서 되게 처음에 사랑을 받다가 콜번의 부대가 다시 프랑스로 파견이 되면서 콜번이 어쩔 수 없이 이 푸를 런던 동물원에 맡겼대요. 그래서 런던 동물원에서 이 위니가 유명해졌는데 그걸 매일같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위니 더 푸를 만든 원작자 밀른과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이 그 런던 동물원에서 이 콜번이 데려온 이 푸를 데리고 모티브가 돼서 만들었는데 얘는 알고 보면 암컷이라는 거죠. 앞서 나왔던 짱구는 못 말려의 또 다른 캐릭터예요. 바로 짱구칠구. 짱구의 친구. 바로 요 뾰족한 머리의 대명사 김철수. 일본 이름은 카자마토루. 아이 걔는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도 잘하죠. 그 다음에 애들 사이에서 되게 똑똑하고 약간 잘난 척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사실 짱구는요 되게 순진무구하게도 이 철수를 자기한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수는 짱구 싫어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의 비밀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유치원생이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철저하게 감춰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소녀 여장 변신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마리와 모야삐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는 남들한테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 사실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자격지심도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똑똑해요. 근데 사실 또 보면 되게 오덕스러운 면모가 있는 거죠. 취미가 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여장 취미가 사실 알고 보면 유전이라는 사실. 이 짱구는 못 말려 단행본에 수록된 그 4컷 만화가 있대요. 그런데 그 4컷 그 만화에서 바로 이 만화입니다. 자자자자. 굉장히 고민하면서 엄마한테 상담을 할까 했으나 엄마가 알고 보니까 몰래 남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철수는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철수한테만 이런 DNA가 있는 게 아니라 철수 엄마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이런 걸 하시는 분을 비하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우리한테 충격이라는 거예요. 헐, 설마 이럴 수가. 철수 엄마가 남장을 했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사실 만화 안에서 철구는 철저하게 자신이 이렇게 여장하는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거를 숨기고 있지만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또 웃기게 저희에겐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자, 모범생이면서 이 오덕스러운 취미를 가진 철수의 반전은 이건 유전적이었다는 거죠. 충격 만화 캐릭터 3위였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와, 이 캐릭터 아시죠? 귀여워.
자, 호빵맨은 일본 만화 나라라 호빵맨으로 오랫동안 방영되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오랫동안 그 동일한 주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요. 사실 호빵맨에서 요 부분이 이렇게 뜯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신의 얼굴을 뜯어서라도, 이 빵을 뜯어서라도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강력하게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용감하고 굉장히 희생정신이 강한 캐릭터의 호빵맨입니다. 그 호빵으로 만든 이 머리이기 때문에 좀 외부 충격이나 세균에 좀 약한 게 취약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히어로적인 그 캐릭터인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러한 호빵맨은 알고 보면 얼굴이 호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세계대전을 겪었던 세대여서 전쟁으로 되게 힘들고 배고픈 걸 절실히 느낀 사람이라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근데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컨셉이면 어떨까라고 시작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빵맨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쵸? 그런데 원작 호빵맨에서 호빵맨이 전쟁 중인 곳에서 빵을 나눠주다가 미사일을 맞아서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빵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호빵맨이요. 알고 보면 196cm인 거 아세요? 어구의 남자예요. 그럼 얼굴 지름은요? 65cm나 된대요. 65cm면 이게 한 30cm 정도, 여기서 한 여기까지가 30cm 정도, 그러니까 이거의 2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얼굴 큰 거 대두예요. 엄청 큰 거예요. 자, 작가에 의하면 이 호빵맨에는 사람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이 캐릭터 호빵맨에 나오잖아요. 잼 아저씨랑 버터 누나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정이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호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래요. 사람 아니래요. 자, 게다가 여러분 또 잊을 수 없는 이 캐릭터 아시죠? 바로 세균맨이라는 캐릭터예요. 자, 이 세균맨도요, 사실 악단이지만 상당히 착해요. 왜냐면 호빵맨은 공격을 하는데 잼 아저씨가 사는 빵 공장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원천적으로 호빵맨을 없애려고 하면은 빵 공장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텐데 또 얘가 빵 공장은 공격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세균맨도 잼 아저씨가 만들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저씨는 세균맨을 히어로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잠깐 눈을 판 사이에 곰팡이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세균맨이 됐다라는 물론 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알고 보면 호빵맨과 세균맨은요 형제라는 거예요. 둘이 형제야. 세균맨과 알고 보니 넌 나의 이복 동생이었어. 자, 1위의 컨텐츠는 바로 도라에몽입니다. 도라에몽은 일본의 아동 SF 만화 작품이에요. 일본에서는 1969년부터 연재가 시작됐죠. 기본적으로 도라에몽은요, 1화 완결의 단편 만화고요. 일본과 한국에서 단행본 45권이 출판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라에몽의 왕팬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대두 캐릭터를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대두인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자, 만화에서 도라에몽은 로봇인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처럼 대우받고 있어요. 도라에몽은 로봇 컨텐츠예요. 사실 도라에몽은요 거의 전지전능합니다. 약간 외국으로 막 자기가 가기도 하고 우주, 과거, 미래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도라에몽은 그 진구의 손자인 장구의 부탁을 받고 22세기에서 21세기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스토리가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라에몽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도라에몽 컨텐츠 알고 보면 도라에몽에는 실제 고양이처럼 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라에몽의 귀가 세모난 치즈라고 생각을 해서 로봇 쥐가 이 귀를 갉아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처럼 귀여웠는데 지금은 그냥 둥글둥글해진 거죠. 그래서 도라에몽이 귀가 없어져서 너무 슬퍼서 3일 동안 내내 운 거예요. 그 결과
원래는 황금 빛깔이었던 그 몸통색이 페인트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라에몽은 그때 너무 울어서 목소리가 쉬어버린 캐릭터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쇼킹 탑10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쇼킹 탑10도 많이 기대해주세요.